지금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게 자발트 코인이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캐리 프로토콜이 이틀 동안 거의 100% 2배 가까이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엽전주 위주로 지금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차트를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승 올라와주고 있는 이 자발트 코인들 차트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2월 3일 오후 12시 17분입니다. 비트코인 2948만원. 네, 여러분 지금 투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FOMC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된다. 우선적으로는 한 종목만 진입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디센트럴랜드였습니다. 만약에 상승한다면 매도 자리, 하락한다면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준에서는 처음으로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제가 3일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한다면 지금의 빨간색 추세 라인 위로 돌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내려와 준다고 하면은 지금의 보라색 채널 라인, 현재 가격 기준으로 22K 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만 미국의 증시 상황만 먼저 살펴보면은 연준의 파월이 처음으로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좀 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거다라는 이전과 동일한 내용을 좀 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벌써부터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와주는 그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다음 방향을 천천히 잡아보겠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다음에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갈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빅테크 그리고 각종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아직까지는 고용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결국적으로 지금의 발표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둘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도 나와주고 있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자, 지금은 물가 둔화에 대한 언급에 대한 방향성이 시장에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다. 자, 현재 시각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로 이전에 점도표에서 나왔던 수치대로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남은 금리 인상은 3월 23일 그리고 5월 4일, 자, 두 번만 해준다고 하면은 점도표에 나온 수치대로 5.0에서 5.25%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치가 나와 줄 겁니다. 자, 연준의 파월이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그 다음 방향성을 천천히 잡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월 23일에 나와주는 점도표입니다. 만약에 3월 23일에 나와주는 점도표가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랑 내용이 좀 달라진다면, 보다 더 이 점도표에 대한 수치가 더 높은 곳에 위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시장은 하락으로 반영을 할 거고, 만약에 그 수치가 지금이랑 유지된 상태 혹은 더 낮은 수치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시장은 반대로 상승분을 더 크게 보여주면서 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단기적인 관점이랑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어떤 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이전에 자, 알트코인은 매수를 시작했다, 장기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2주 전이었습니다. 정말 불장으로 가는 문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저는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큰 채널링을 그려주면서 차트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차트를 봤을 때 하락하는 하락 채널링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새로운 상승 채널을 그려주면서 또 다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 이미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주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채널을 돌파한 이 자리에서 진입을 못했다라고 해도 절대 늦지 않을 거다.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도 분명적으로 지금의 채널을 돌파해 주거나 혹은 이탈해 줄 때는 이 자리를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거고,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 그리고 상단 라인을 돌파해 주더라도 이 라인을 한 번 더 테스트하는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테니까 현재 구간에선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 지금 관점에서 채널링을 그려드리면서 관점을 같이 한번 잡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우선적으로는 한 종목만 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반등을 해주더라도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지금은 매도 자리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알트코인들 이런 상승 패턴을 과거에 7월 달부터 9월 달 이 자리랑 많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딱 이 차트였죠. 지금처럼 지금의 하단 추세 라인, 결과적으로는 반등분이 나와주더라도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이 위로 캔들을 올려놓지 못한다면 결국은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그 구간이 지금의 차트를 봤을 땐 지금의 빨간색 추세 라인을 그어 드렸었죠. 그럼 지금의 비트코인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있냐
라고 좀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50대 5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승 50,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50으로 보고 있는데,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교리적으로 배웠던 그 지식으로 지금의 차트를 본다면 하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낮은 거래량으로 계속해서 차트의 고점을 높여주고 있으면서 RSI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추세 하단부도 이탈하고 내려와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을 보는 게 맞지만 제가 상승의 가능성에 50%를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자,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과거, 자, 이때가 19년도 차트입니다. 19년도에 상승장으로 이끌어 주었던 지금의 이 차트, 자, 이때의 차트랑, 자, 그리고 지금의 이 단기 차트랑 놓고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자, 이 구간이랑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과거의 19년도 차트랑 지금이랑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려면 대세 상승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 과거 차트를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때가 19년도 4월입니다. 자, 이때도 고점을 3번 넘겨주고 고점을 넘겨주면서 거래량을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RSI 지수도 계속 감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비트게임스터 관점 공유방에다가도 공유를 드렸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다이버던스 추세 전환 지표만 보고 매수를 진입했다가는 정말 시드가 크게 갈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럼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가 과거 19년도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이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될까? 과거 차트랑 지금의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이 상단 라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또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와줄 거다라고 지금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자리인데, 자, 여기서도 고점을 3번 넘겨주고 세 번째 고점 자리에서 마이너스, 자, 비트 기준으로 마이너스 7% 가량분의 하락분이 나와줬지만 이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주고 이 자리를 한 번 더 테스트해 줬을 때 이때 정말 큰 상승으로 이어져 줬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 추세 상단부를 한 번 돌파해 줬을 때는 여기를 위아래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지금의 이 손절 라인은 한번 크게 베팅해 볼 수 있는 그 베팅 구간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자, 지금의 추세의 상단 라인 좀 그거 봤을 때 결국 이 추세의 상단 라인을 한 번 더 돌파해주고 이 매물들을 테스트해주면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줬을 때 한 번 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상승이 아니라 나머지의 확률로 지금의 하락분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2K 지금의 채널링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알트코인 매수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알트코인 관점에서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비트에서 알트코인들이 자발트 위주로 좀 펌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의 매매 시스템은 항상 동일합니다. 자, 저는 자발트 코인 상승 이후에 관망을 하는 이유가 자발트 코인의 상승은 항상 상승의 시작 그리고 혹은 상승의 마지막에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나와준 이 자발트의 상승이 정말 상승의 시작인지 혹은 상승의 마지막인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저도 지금의 그 가능성을 지금까지는 아직은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진입한다고 말씀드렸던 디센트럴랜드, 자, 지금의 차트 23.96K를 넘어가는 자리에서 분할로 매도를 나가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절반 물량은 매도로 정리를 했고 나머지 물량은 평단에 좀 잡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해당 관점은 제가 관점 공유방에도 공유를 드렸었고, 자, 지금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게 자발트 코인이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자, 어제는 캐리 프로토콜이 정말 크게 반등분이 나와줬었죠. 캐리 프로토콜이 이틀 동안 거의 100% 2배 가까이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엽전주 위주로 지금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차트를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승 올라와주고 있는 이 자발트 코인들 차트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떤 코인을 잡을 게 아니라 내가 잡은 코인이 있다면 그 코인을 어디서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갈지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까지 비트코인이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시간봉이 아니라 일봉 기준의 차트를 보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알트코인, 지금 자발트 코인 상승은 4시간봉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손익비 구간이 분명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관점 공유방에도 드렸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자발트 코인들이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검정색 실선이 21선입니다. 21선을 이제 막 돌파해주고 해당 자리를 지지 받아준 코인들이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잡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잡은 코인이 있다면 다시 21선 아래 돌파하고 지지 받았던 구간을
깨는 자리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브스 기준에서는 -5에서 -6% 구간이고 다른 코인들도 다 동일합니다. 해당 자리를 돌파해주고 여기를 지지받아줬을 때 1월 30일 날 비트코인 빠지면서 하락분이 나와주고, 자 21선 아래로 빠졌던 코인이 FOMC 발표 2월 1일 날 FOMC 발표가 나와주면서 이 21선 위로 올라주고 지지받아준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 분명 나와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건 뭐라 말씀드렸죠? 진입한 코인이 있다면 지금은 어디서 손절 라인을 잡아줄지, 지금 전체적으로 자발대 코인들이 이제 막 돌파를 시작한 코인들이 손절폭이 -5에서 -6% 정도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리 프로토콜이 지금 여기서 더 큰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잡아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지금은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내가 진입했다면 어디서 손절 라인을 좀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런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 50%의 확률로 지금 추세의 상단 라인을 한번 돌파해주고 여기를 테스트해주고 지지받고 올라가주면 어떤 코인들을 잡아야 될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건 내려와 준다면 버텨주는 알트코인들을 잡으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카이버 네트워크였는데, 카이버 네트워크가 일본 기준에서 나왔던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해당 자리의 절반 자리랑 시가 자리를 기준을 잡고 저 역시도 좀 잡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비트코인 여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크게 반등문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시 또 기준을 잡아드린다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기준을 900원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비트가 상승분 보여주면서 이 아래로 900원 아래로 빠지지 않아 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리를 지지받아준다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로엑스도 동일합니다. 제로엑스도 거래량 서였던 지금의 이 양봉, 자 이 시가 자리, 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 줬을 때 해당 자리에서 잦은 손절은 몇 번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좀 베팅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해당 자리를 한 번 더 지지받았을 때 66% 상승분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카이버 네트워크를 진입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거는 디센트럴랜드 절반 물량만 보유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는 걸 좀 지켜보고 있고, 그 방향성이 나온다면 알트코인 전략을 좀 다시 세워볼지 혹은 기존의 전략대로 버티는 알트코인들을 잡아갈지를 좀 구분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있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보이는 관점이나 좀 보이는 알트코인들 있으면은 비트겐서 관점 공유방에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점 공유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오셔서 관점 공유 받아가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